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기 일주일 만에 또 뵙죠. 예. 어떻게 저기 요즘 어떻게 공부 좀 하세요? 꽃이 펴가지고 공부하기가 더 싫죠? 예. 지난주에 개나리 폈다 그랬는데, 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냥 벚꽃이 환하게 펴가지고, 요번 주에는. 그쵸? 예. 이런 날에는 사실 공부하면 안 돼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 놀러 가셔야 되는데. 예. 네? 네. 저는 요번 주에 놀러 갑니다. 네? 아, 저는 산에 좋아해서, 예, 산에 가는데요. 예. 저 혹시 이렇게, 태극종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태극종주 이런 얘기 혹시, 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산맥 따라서 이렇게 종주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2박 3일 코스로, 예,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랑하는 거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네. 다 푸셨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책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교과서를 여러 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 처음 보면 이렇게 이런 문제를 딱 대할 때 이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대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를 갖다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앞에 전제가 있어요. 웬만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웬만큼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이걸 딱 봤는데 야, 처음 보는 거야. 그럼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지 공부를 안 하셨는데 아유, 이건 처음 봤어. 그러면 틀렸어. 이러면 같이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웬만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면 그건 그냥 틀린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두 번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 이 두 번째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왜 나왔겠어요? 개별법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특정한 사안을 규율하기 위해서 개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따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는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개별법이 있다면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는 지금 국계법의 적용이 국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랬는데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뭐였죠? 일단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였어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기반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었죠. 자, 그래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에 대해서 시행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담당한다. 자, 이제 우리 배웠던 내용이고요. 3번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가에서 어떤 행정작용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정청의 그걸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의 작위, 아이고, 또 힘이 넘치네. 자, 또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작위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뭔가를 한 거를 작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작위는 원래 뭔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위는 뭔가를 한 거고요. 부작위는 원래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작위를 하거나 또는 부작위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갖는 일반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본권이 이제 침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행정소송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행정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행정심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이거 행정심판은 누가 담당한다 그랬죠? 행정심판위원회. 그렇죠? 행정청 내 문제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책 뒤에도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뭐라고 했을까요? 첫 시간에 배웠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두 글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해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김밥집 사례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성북구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차렸어요. 근데 김밥집에서 대장균이 뭐 예를 들어서 기준치에 500만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뭐 대장균이 기준치에 500만 배. 포도상균이 뭐 기준치에 300만 배가 나와서 나한테 영업정지를 때렸다. 그러면 내가 그게 너무 과하니까 성북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성북구청 위에 있는 그 서울시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정말 대장균이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사실조사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니까 성북구청은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국민이 나를 상대로 해서 내린 결정이 뭔가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내려줘요. 그걸 우리가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 물론 재결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뭐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해가지고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한다. 재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행정청이 어떤 자기를 하거나 부자기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 어떤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2가지의 권리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었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지금 시행자가 있는데 이 시행자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시행하라 라고 해서 시행자를 이렇게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 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라. 당연한 겁니다. 자, 맞고요. 6번.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된다. 자, 지금 토지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금액 제한이 있었죠. 얼마였죠?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의 매수가가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에 대한 거죠.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7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틀린 거 찾는 건데요. 1번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채권을 대신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도 이제 아까 위에 나왔던 그 금액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천만 원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2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 정해진다. 맞죠? 보통의 채권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상환 채권의 기간은 10년 내에 정해진 거고요. 3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만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특별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걸 공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취법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나왔죠. 2천만
2천만 원이 아니었고 아까 얼마였죠? 3천만 원. 그렇죠? 예. 매수 대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 거죠. 후단은 맞는데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5번이요. 자, 그리고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된다. 그렇죠? 매수 통지 기간은 얼마였죠? 매수 통지 기간은? 그렇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내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죠. 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 땅 매수할 겁니다. 또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6개월 내에 통지해야 되고요. 만약에 매수한다 라고 해서 매수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위치한 관광 휴양 개발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어떤 주택 중심이죠? 중층 주택이죠. 중층 주택. 그렇죠? 중층입니다. 제2종은 중층주택 중심이다. 자,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건폐율은 60. 이거 많이 나와서 조금 기억을 하세요. 건폐율은 60%고요. 용적률은 얼마죠? 250. 250% 이하. 그래서 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중층 주택 중심이고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잡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준이라고 하는 건 알파적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준주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거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에 준이 붙으니까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상업 기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업적인 기능이 추가된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준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준주거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지문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자, 맞는 지문이에요. 4번. 녹지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지역이죠. 우리가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해가지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볼게요. 자, 이거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지정할 수 있다죠. 그래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그래서 외우라 그랬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자. 정비구역이고요. 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 사업.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 여기 첫 번째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자, 시가화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이었다가, 자, 해제되는 지역. 해제가 되는 지역.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녹지 지역이었다가,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그리고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자,
이거였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 지정해야만 되는 지역,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그다가 이제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리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이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우시면 되죠. 시공이었다가 해제가 된다. 자, 그리고 녹지지역이었다가 주상공으로 바뀌는 지역. 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 지금 지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9번 볼까요?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은 지금 다른 법이 등장을 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법이 있다면, 자, 이 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다른 법이 있다면 다른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는데, 우리 뭘 조건으로 해서 허가할 수 있다 그랬나요? 기위 환경조였죠? 기위 환경조.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두 번째는 위해 방지, 세 번째는 환경, 경관, 조경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위 환경조. 자, 이게 이제 조건의 내용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으라. 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2번은 2번 지문도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3번이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 맞는 거예요. 우리 허가 대상, 건공토토토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고요.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개녹도지기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네.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이 아무도 안 나시죠? 네. 전설이 돼버렸어요. 자, 개녹도지기가 있었죠. 그래서 최대, 원래 기본적으로 3년이고요. 연장 2년 해가지고 총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째,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아니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공사 자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공사하다가 튈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사업 시행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거죠. 지방공사는 공공이죠.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이 사람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그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 없어요. 민간사업 시행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1, 2, 3, 4번을 다 많이 읽어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1, 2, 3, 4번. 이렇게 해서 문제 한 200개 정도만 보시고 들어가시면 그냥 40점 이상은 다 맞으세요. 우리 목표가 40점이잖아요. 16개. 그러니까 사실 몇 개 안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게. 자, 10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3년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이게 뭐였습니까? 몇 년짜리예요? 3년. 그렇죠. 키워드는 뭐예요? 녹지지역.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 허가 제한, 그러니까 허가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허가 제한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난주에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자, 개녹 도지기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자, 개녹 도지기 이렇게 했었고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거는 몇 년이었어요? 3년. 그렇죠? 요 밑에 거는 도지기는 3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요거는 5년짜리였다.
뭐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녹은 3년이고 도지기는 5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수목, 우리 키워드가 지난번에 수목, 조수리, 우량농지 여기까지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3년짜리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3년짜리다. 자, 두 번째, 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거는 맨 끝에 저 밑에 네 번째 지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그렇죠? 이거는 뭐요? 몇 년짜리예요? 5년짜리잖아요.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너무 길어서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여기까지 외우면 되죠. 근데 이것도 너무 길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지역이에요.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지역. 그러면 이것도 몇 년이에요? 이게 도잖아요. 도. 그럼 이거 5년짜리란 말이에요. 자, 5년짜리. 그리고 리을이요.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자, 주변의 환경, 경과,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개가 키워드죠. 개발행위에서 개. 그럼 이거 3년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문화재예요. 문화재만 좀 보세요. 개발행위로 해서 오염이 되는 건데 문화재까지 오염된다. 이런 지역은 3년짜리다. 자, 그리고 미음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녹, 도지, 기에서 맨 마지막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들어가서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5년짜리죠. 개녹, 도지, 기. 그래서 개녹은 3년, 도지기는 5년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지금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문제 본 건데요. 10문제에서 3문제만 맞으시면 됩니다. 지금 3문제 맞으시면 잘한 거예요. 3문제를 안 맞으셨으면 그럼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3문제까지만 맞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는 19페이지고요. 19페이지고요. 교재는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요. 자.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도시개발법. 첫 번째, 도시개발법이 뭐냐? 의의를 한번 볼까요? 의의. 자,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시 지역 안에 일정 지역을 개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는 법이다. 도시 지역 안에 일정 지역을 개발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도시 지역,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시에 대해서 일정 지역, 이게 도시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도시인데 도시 안을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 안을 도시를 개발하는데 도시 지역 안에 일정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일정 지역이라는 게 뭐냐? 자, 단지하고요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법을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 요거 도시개발법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을 또 배워요.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도시개발법의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이건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뭐 기반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올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범위가 좀 커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든가 해서 도시개발법보다는 범위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의 그 구체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거는 사실은 입법권자가 그 시행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입법권자가 이 지역은 도시개발법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싹 밀어버리고 좀 크게 하겠다. 아니면 그냥 아파트 단지만 짓겠다. 요거는 이제 입법자가 이제 결정할 문제고요. 그래서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가 좀 크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도시 지역 안에 일정 지역을 개발하는 법이다.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일단 도시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기존에 여기는 이제 중심일 거 아니에요. 중심지가 있을 거고 이쪽은 이제 외곽이 있을 거예요. 도시에 이제 중심이 있고 이쪽 중심이면 이제 밀도가 아무래도 높겠죠.
밀도가 이제 굉장히 높을 거예요. 사람도 많고 이제 기반시설도 설치가 잘 갖춰져 있고. 근데 도시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적고 아무래도 뭐 산지가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는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면 물론 도시의 중심지 중심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존에 이제 도시라고 설정된 지역의 외곽 지역 이쪽 부분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사람이 적고 밀도가 적은 지역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쪽을 싹 밀고 대대적으로 여기에 어떤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개발법이다라고 하면 도시 안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시죠. 그래서 도시 안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법이다. 그래서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지만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런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차를 볼게요. 절차. 크게 먼저 보시면 지금 도시개발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 좀 빼놓을게요. 핸드폰 주머니에 있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에 따라서 하려면 원칙은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우죠.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게 그 영화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더라? 옛날 경찰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경찰 비리를 막 이렇게 조사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경찰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 서류를 이제 하려고 영화 제목이 안 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랍을 딱 열었는데 볼펜 하나만 두루룩 굴러 나오죠.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통장을 막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통장에 300원인가 얼마가 들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조사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야, 사람이면 그래도 1년에 뭐 얼마는 그래도 저금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계획을 먼저 세운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저도 수습이 안 돼요. 네. 자, 개발 계획. 우리가 어떤 이 도시 안에 신도시 5구를 개발하려면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무래도 먼저겠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개발 계획을 세우고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아침이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노래하고 왔거든요. 저 아침마다 노래를 하고 와요. 왜냐면 아침에 수업이 있는 날은 제가 밤에도 어저께 이제 저는 낮에도 뭘 하고 밤에도 뭘 해요. 항상 굉장히 바빠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깎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지금 한 20일이 넘었어요. 머리를 깎으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오늘은 중간에 시간이 딱 비잖아요. 일단은 꼭 머리를 깎아야지. 근데 고민이 또 막 되는 게 머리를 볶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막 어쨌든 머리 꼭 깎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아무튼 네. 저도 그래서 계획도 많고 막 그런데 뭐 계획대로 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쪽에 계획을 세우고 먼저 그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돼요. 그리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딱 사겠죠. 보통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해주고 쫓아내고 그다음에 싹 밀어버린 다음에 아파트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 세우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업 시행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수용이에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토지를 산다는 거예요. 일단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쫓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대단위로 지어서 이제 뭐 분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용. 그리고 두 번째는 환지입니다. 환지. 이 지역을 살려고 보니까 자,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쓰면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수용이에요.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쓰는 방식이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집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자 방식이고요. 근데 이 방식은 집가가 왜 이렇게 힘이 넘치지? 자, 집가가 낮을 때, 땅값이 낮을 때 쓰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환지라고 하는 거는, 자,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이 이제 더 많겠죠. 근데 수용하려고 보니까 집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땅을 살려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집가가 너무 높을 때, 자, 집가가 너무 높았는데 이 지역이 너무 낙후가 됐다는 거예요. 낙후가 돼서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땅값이 높아가지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가가 높은 경우라면, 자,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시켜줍니다. 개발을 시켜주는데, 자,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지가가 높은 경우에 들어가서 개발을 시켜놓고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토지를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을 자,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혼용이 있죠. 혼용은 1번과 2번을 더하는 거예요. 수용과 환지를 더하는 방식을 우리가 혼용이라고 합니다. 혼용. 그래서 크게 이렇게 수용과 환지와 혼용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용과 환지와 혼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쪽을 볼까요? 첫 번째. 그럼 이 순서대로 이제 볼 건데요. 이제 개발 계획 살펴보고요. 개발 구역에 보고 사업 시행을 볼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법이잖아요.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절차법이에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이거는 누가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며칠 내에 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게 그런 법이 아니라서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1 다음에 2 다음에 3이다, 3 다음에 4다. 이런 거를 그냥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학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험 가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거고, 나중에 물론 시험 전에 제가 사람에 대해서는 쭉 정리를 할 거예요. 뭐 국계법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다 드릴 건데, 그래도 그 전에 그때 한꺼번에 가서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보세요. 나올 때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발 계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 자, 개발 계획. 첫 번째 개발 계획을 보는 건데요. 개발 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냐? 개발 계획의 수립권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는 좀 크죠? 도시는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수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립권자는 일단 좀 큰 사람이 기억을 한다. 수립권자의 다른 표현으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지정권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참 컨디션 좋으네. 네. 자, 지정권자. 지정권자, 수립권자. 도시개발이니까 이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자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사람 3명만 뽑으세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가운데 가장 큰 사람 누구예요? 대도시시장. 그쵸?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담당하는 그 시장을 대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운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거예요. 뭐 창원시나 뭐 이런 거 되게 크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수립할 수 있다. 자, 이 사람들이 일단 수립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 지정권자가, 수립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립권자가 환지 방식. 기존에 지금 이제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불가능해요. 수용을 이제 보상해주고 이제 개발하는 건데, 그럼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개발시켜 놓고 그 다음에 땅을 땅으로 바꿔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와가지고, 자, 지금 이 지역에 도시 개발할 겁니다. 너무 낙후돼서 도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A가 이런 거죠. 아니, 나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는 뭐예요? 이거 숫자는 외우셔야 되죠. 자, 면적이 얼마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면적 3분의 2 이상.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총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요거 외울 때도 요건 아니구나. 자, 그래서 2분의 1과 일단 3분의 2 이렇게 해갖고, 자, 꼭 기억을 하세요. 환지 방식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 자, 근데 이때 하나 예외가 있죠. 단.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건 사업 시행자를 말하는 건데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뭐 국장 시도지사가 가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도시개발 그 단지 시가지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요거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민간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 공공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보듯이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할 거야. 단지 조성하고 시가지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보면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요.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례적인 사안이죠.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지가가 상승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역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구역 먼저 지정해 놓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단지 시가지 조성하겠다, 신도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지역을 이제 외워야 되겠죠. 자, 이런 지역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자연 녹지 지역이 있고요. 자연 녹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 녹지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자, 그리고 국장이 지정한 지역인데요. 국장 지정 지역으로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의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 자, 이런 지역은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자생도 국주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고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무 땅이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 자생도 국주. 근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지역일까요? 자연 녹지는 산지잖아요. 사람 없어요. 생산 녹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지역이에요. 농림 지역. 그러면 사람 없어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도시가 아닌 지역 사람 없어요.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라면 어떤 땅에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여기가 100분의 30 이하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공통점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지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적은 지역을 상대로 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시 개발이라고 하면 이 도시 안쪽에 여기도 개발할 수가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도시 어떤 중심 측면이 낙후됐다면 이 지역에서도 이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겠지만 도시의 바깥의 지역. 자, 이 부분 사람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자생도 국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생도 국주.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두 번째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볼게요. 도시개발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제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지정 제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정 요청.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정권자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미리 쓰면, 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지정 제한. 자,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좀 단지, 시가지를 좀 조성해 주세요. 좀 개발시켜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지정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지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정 제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개발시켜가지고 나 좀 이익 좀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정하느냐? 사업 시행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면 큰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주로 민간인 확률이 높으니까, 자, 민간인 확률이 높으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자,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좀 지정해 주시오. 지정 좀 요청해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정 좀 해줘. 라고 이제 요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정 제한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1개월 내 왜 이렇게 이러지? 자, 1월 내 통지를 해야 돼요. 1월 내 지정 제한 받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돼요.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지정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 너의 생각, 너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1월 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 요청은 또 누가 하는 거냐? 자, 지정 요청. 지금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제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1월 내 통지를 해야 되고요. 지정 요청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정 요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금 받았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지정해달라라고 이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제한할 때 이게 이 사업 시행자가 이제 민간인 경우에는 자, 자기 마음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할 수가 없죠. 토지 소유자의 또 동의를 필요로 해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인데 요거는 저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수입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이 두 가지의 요건, 엔드 요건으로 다 원했잖아요. 이게 엔드 요건으로 이제 결합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할 때는 면적만 기준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제한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동의 요건이 달라요. 저거랑. 그래서 지정 제한에 따른 민간 사업 시행자의 지금 지정 제한 동의 요건은 다르다. 저쪽에 환지 방식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다르다.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하게 되죠. 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정권자는 누구냐? 지금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그럼 누구예요? 큰 자죠. 다시. 지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찍어 누르는 거니까 큰 자가 합니다. 그런데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그렇죠.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누가 있을까요? 시도지사를 누구라고 시도지사라고 하죠? 몰래? 자, 한번 써볼까요? 자, 그렇죠. 원래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그냥 써보면 특별자치시장, 그렇죠? 뭐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그냥 도지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시도지사에서는
하나가 빠지죠. 누가 빠져요? 특별자치시장. 얘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세종특별시가 이미 끝났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미 지정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개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이 사람들만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시도지사예요. 도시개발법에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도시 안에, 일정한 도시 안에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국장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국장 지정 사유가 있어요. 3가지 정도가 나오죠. 국장 지정 사유 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국장 지정 사유.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렇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행하는 경우, 자, 국가가 직접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장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도시 안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하겠습니다. 다시 신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면적이 좀 나오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 공정이었죠. 키워드는 자, 공정. 자, 공은 뭐예요?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거.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 정은 정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자 국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정이다. 자, 외우세요. 국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정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다. 도시개발법에서 지금 도시지역 안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이 이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있는데 4개만 알면 맞추세요. 4개만 알면 맞추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자, 일단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총 4가지가 있다. 요 정도는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3번 도시 개발 계획, 개발 구역.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가 있죠. 이제부터는 50분 하고 쉬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만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수업을 오래 하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젊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그 학생들은 오히려 좋아해요. 감사가 열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오래 해? 예, 그래서 오래 안 합니다, 이제.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첫 번째 보면 도시지역 내 이렇게 하나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 자, 도시지역 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자, 보면 우리 도시지역이 뭐가 있었죠? 우리 용도지역 나눌 때 도시지역은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주상복록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그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 이쪽에 공업지역을 나중에 쓰고요.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도시지역 내예요. 도시지역 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주상공록인데, 주상록지. 요거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 시험지에 나오는 게 이상이에요, 이상. 이게 가끔 보면, 이게 왜 이상이냐? 지금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일정한 규모 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일정 규모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 상업, 그리고 녹지 지역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요, 도시지역 안에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 여기 우리 법에서는 항상 숫자가 나오면 법은 이상하게 숫자를 자꾸 출제를 해요. 그리고 뭐 옛날에 이상이나 미만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여기는 1만, 이거는 3만.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근데 여기는 뭐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뭐 여기 보면 나중에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되고, 일단 숫자만 보세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그래서 이 뒤에 후단을 안 해오셔도 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상이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책에는 없는데 하나, 자, 조건이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우리가 지금 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도시군,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법이 부합돼야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도시개발 사업이 부합돼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